오케이. 그러니까 정중한 거하고 페르소나하고 다르다. 이처럼 정신 영역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그 의식하는 나, 페르소나만이 나라고 하게 되면 무의식이 있는 영역은 실제로 이질적이고 두려운 대상으로 느껴지게 된다. 누군가 죽이고 싶어. 죽이라는 소리가 아니죠. 섹스하고 싶어. 섹스하라는 소리가 아니죠. 그지? 그런 소리가 아닌 거야. 근데 나는 그런 걸 가질 리가 없어. 나한테 그런 게 있다고. 정말? 그런 게 있다고? 이러면서 내가 아닌 무의식에 억압한 그것이 올라올까봐 두려워한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프로이드는 우리가 그 무의식이 못 올라오게, 게, 무의식이 못 올라오게 의식에서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뭐야, 문지기가 있다 그랬어요. 프로이드는. 문지기가 있어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그럼 너 올라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 올라가지 마.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음. 소개야, 34페이지. 소개야. 이런 말 좀 어렵죠. 근데 개한데, 어, 하나하나의 개야. 하나하나의 자아의 개야. 그 자아가 초월한 거. 초계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내가 이제 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성에 대해서는 조금, 뭐, 만약에 우리는 이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성이야. 그런데 외국에 가니까 뭐 AV 배우가 있어. 아, AV 배우가 있는 저런 성도 있구나 하면서 나의 생각이 약간 확장되면서 생각을 바꾸는 거, 소개야. 바꾸면서 의식이 높아지는 거죠. AV 배우까지도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건 이제 초계야. 3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합의의식에서는 그의 정체성이 우주 만물과 일체되지만 초계화적 경험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다만 유기체의 피부 너머로 확장될 뿐이다. 우주 만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유기체에 국한된 정체성도 아니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합의의식이라고 하면 나의 페르소나하고도 합의를 하고 그리고 나의 본성 이제 처음에 이제 내 페르소나하고 좀 통합이라는 단어가 더 좋죠. 페르소나 그러니까는 억압된 거 페르소나 의식에서 페르소나를 쓰고 있으니까 이 무의식하고 통합되고 그러니까 자아상이 통합되고 분열해서 자아상이 통합되고 그리고 나서는 나의 본성에까지 이제 들어가면 그건 이제 합일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36페이지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에. 그러니까 처음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요. 요 그림.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땐, 이게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나는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가 초기화 현상처럼 초월의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줄 알았거든. 의식이 확장되고, 의식이 높아지고, 뭐 그렇게 초월하는 것 줄 알았거든요. 아유, 그거 뭐 성 남녀 칠세 부동색 그거 뭐라고 이렇게 제끼면서 올라가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도저히 이거를 갖다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고 방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서, 이거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처음에는 이제 내가 경험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페르소나하고 그림자에서, 무의식과 의식에서, 그리고 그림자가 억압돼 있고, 그림자 얘는 내가 아니야, 무의식. 지금 말하는 나만 나야. 라고 하는 페르소나, 의식하는 나만 나야. 어, 그렇게 이제 억압을 했다가, 그러면서 이제 점점 커지는 거지. 그러면서, 어, 뭔가 마음을, 이거 몸이 움직이는 것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신체화하는 것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전유기체 환경, 이건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나서는 발현되지 않은 가능성까지 포함한 온 우주,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하튼 뭐 이렇게 단어대로 내려갈 필요는 없어요. 이 본인이, 켄 에버는 이런 단어를 거쳐서 자기는 합의를 했다. 뭐 이제 이런 거고, 이제 자기 지식으로 풀어낸 거고, 우리는
이 순서대로는 이 단어를 잡고 내려갈 필요는 없어요. 37페이지 네 번째 줄. 유기체라는 것은 우주의 일부이고 유기체로부터 에고라고 하는 유기체의 일부로 에고로부터 페르소나라고 하는 에고 일부로 축소해 가는 것이 의식 스펙트럼의 주요 대역들이다. 38페이지 세 번째 단락. 페르소나 수준에서 가장 극명하게 들어가는데 이 수준에서는 자신의 정신적 측면들 사이의 경계선을 끊게 되므로 페르소나로서의 자신 대 환경과 몸과 정신 내부의 원하지 않는 부분들 사이에 전선이 생긴다. 중요한 점은 자신의 영혼의 경계선을 그음과 동시에 영혼의 전쟁터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이거 밑줄짝. 밑줄짝. 내가 내 영혼에 경계를 지음으로써 실은 전쟁터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맞벌이를 하니까 설거지를 해줘야 되고 같이 일을 해야 돼. 경계선을 지음으로써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하면 전쟁이 되죠. 그죠? 사람들은 나한테 친절해야 돼 라고 하는 경계를 지음으로써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하지 않으면 전쟁이 되는 거죠. 제가 시집을 갔는데 둘째 형님네가 나한테 안 친절하더라고요. 작은 아주버님도 그렇고, 작은 형님도 그렇고. 그전까지 나의 경계는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해야 돼가 있었던 거를 나중에 한 거죠. 그러니까 작은 형님하고 작은 아주버님 어때요? 미워요. 전쟁을 치렀다고, 내가 안에서. 경계선. 내가 지은 경계선 때문에. 음. 그래서 맨 밑에 줄.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수준은 점차 다양한 종류의 적군과 갈등에 휘말리게 된다. 경계선은 곧 전선이며 각 수준마다 그 적이 달라진다는 거. 각 수준마다, 그러니까 저마다의 선이 있고 저마다의 적들이 있다. 39페이지 마지막 단락. 예컨대 선불교에서는 자아를 잊으라고, 초월하라고, 혹은 자아의 정체를 꿰뚫어 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신분석은 자아를 강화하고 공고히 하고 확립시키는 일을 돕는다. 어느 쪽이 옳은 것일까? 이것은 관심 있는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전문 치료사에게도 매우 실질적인 문제이다. 이건 내가 이제 어느 쪽이 옳은가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 경험으로. 제 경험. 처음에는 페르소나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의식하는 내가 난 줄 알고 그림자를 계속 억압했잖아요. 처음에는 정신분석으로. 내가 왜 어떤 경계 때문에 내가 이게 걸리지? 이렇게 해서 나 유년 시절에 무엇이 억압되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라고 하면서 나를 분석하고 이해합니다. 즉 나의 자아를 이해합니다. 나의 자아. 요렇게 지금 아웃풋되고 있죠. 윤준이 어디 가면 걸려 하잖아. 어떤 사람들 보면 걸려하고 그런 패턴이 있잖아요. 그죠? 내보다 잘난 인간을 못 봐준다든지 나한테 안 친절한 인간이랑 걸린다든지 이렇게 지금 아웃풋이 나오고 있잖아. 그 얘의 원인이 있다는 거지. 자아의 원인이 있다는 거지. 자아. 그럼 그 원인을 찾으면 이 아웃풋 나온 것이 결과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할 수가 있죠. 자아를 이해하는 거죠. 즉 자아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니까 뭐 불과 같으면은 도통 이해가 안 되면 뭐 전생까지도 가지고 와서 나는 내 남편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런 거야? 전생까지도 가져와서 아유 내가 무슨 그런 전생에 있었겠지 이렇게 하면서 원인이 있었을 거야 이러면서 자아를 이해하잖아. 이해하면 수용하게 되죠. 자아예요 이때는. 자 그런데 성불교에서는 자아조차도 잊으라는 거예요. 이 자아조차도 초월해라. 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전문 치료사에게도 매우 실질적인 문제다. 그리고 이 구절이 나한테 너무 와닿아가지고 이 책을 읽을 때 초월하는 걸로 가야지. 심리학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여기에 있었구나. 왜 우리 이런 거 있죠?
굉장히 뭔가를 고민했는데 고민하다가 '이게 아닐까? A일까 B일까?' 하다가 '아니야. A가 의심스러워. B가 아닐까?' 하고 있는데 'B일 거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딱 만난 거예요. '아 B가 맞구나.' 이렇게 된 거죠. A는 심리학으로 내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내 자아에만 계속 자아가 계속 분석하니까 분석한 것도 분석하고 분석한 것도 분석하고 기승전 내면화이고 기승전 이두고 기승전 당위성이고 뭐 그래 알아차렸어. 알아차렸는데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어느 정도는 됐어. 어느 정도는 마이너스적인 사고를 플러스적인 사고로 바꾸고 어느 정도는 됐는데 도대체 궁극에 안 도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얻는 거야?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안 올라올 수는 없는 거야? 이 불편한 감정은 그걸 죽는 날까지 안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다 있지 않고 어떤 비물질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맞아 비물질을 공부해야 돼. 그러고 있는데 이 책을 딱 만난 거야. 아 자아를 잊으라고 초월하라고 자아의 정체를 꿰뚫어 보라고.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말이 있어요. 받아 적으세요. 생각에 속지 마라. 내 생각에 속지 마라. 내 생각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제 인스타그램에 용수 스님이라고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분이 마침 요 강의를 하게 좋게 좋은 말을 올려놓으셨어요. 키우던 개가 아띠라고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죠? 키우던 개가 죽으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나, 자기가 좀 더 잘못한 것 같은 죄의식,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봐 하는 부끄러움, 잘못 키웠다고 욕할 것 같은 부끄러움, 뭔가 다양한 감정들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감정은 무엇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생각이. 생각이 감정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생각이 더 어디로 가지는 않았다. 부처님의 불법을 배워서 이 생각이 내가 아님을 알기에 생각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이거예요, 이거. 이 문장. 여러분은 생각한다고 힘들잖아. 그지? 생각 안에 있잖아, 지금. 이 생각을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늘 두 개의 내가 공존하는 거지. 두 개의 내가. 지금 요 문장. 자아로 자아로 존재하고, 그지? 막 생각하고, 감정이 일어나고, 자아로 존재하고, 또 소라는 나도, 알아차리는 나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존재하는데, 결론은 알아차리는 나의 힘이 세져야 돼요. 용수 스님처럼. 내 생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구나. 이거 생각이야. 생각은,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알아차리는 내가. 생각에 속지 말자, 주은아. 더 가지 마. 근데 감정이 그래도 계속 일어나지. 계속 죽은 자에 대한 게 그죠? 감정이 계속 일어나지만 얘도 있는 거야 늘. 생각에 속지 마. 더 가지 마. 얘가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없을 때는 3박 4일 갔다 오고 일주일 갔다 오죠. 어떤 거는 뭐 한 달도 가고 뭐 평생 마음 안에 또 심어 놓은 한도 있다 아닙니까? 맞죠? 어. 그런데 얘가 있으면 금방 여기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속은 거다 이거 자아에. 자아는 생각이거든요. 어. 생각. 아이고. 제가 지난 8년 동안 수련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우선순위가 내가 되는 길이야. 이렇게 하면서. 수련을 엄청 열심히 했고, 그리고 2022년에서 23년 돌아가는 사이에, 이제 마음의 궁극이 안도 자리에 앉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책을 썼죠. 책을 쓴다고 뭐 하루에 18시간 정도씩 일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공저책도 다 내드린다고. 내 책 쓰제 여러분 거 감사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지만 90만 바가지였다 아닙니까? 그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사는데 이제 책이 이제 나오고 내가 별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뭐 강의나 하고 상담하고 또 여러 번 카페하고 작년에 비해서는 할 일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급격하게 줄은 통에
요즘 또 수련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시간 남으면 뭐 하겠노 하면서 수련을 열심히 하고 있죠. 자아를 잊으라고, 초월하라고, 자아의 정체성을 깨뚫어 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어느 경지가 됐냐면, 이제 가부다 들고 딱 앉으면 바로 공에 들어가요. 바로 공에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단어 정리가 참 필요한데, 단어 정리가 필요한데, 오늘은 단어 정리를 좀 제대로 해드려 볼게요. 마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감정이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감정도 마음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부는 감정 공부의 마음 공부인 거예요. 감정 공부인 거예요, 실은. 이 감정이 어디로서 일어났어? 생각에서 일어났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어? 이거 이제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생각들을 마이너스적인 거에서 플러스적인 거로 바꾸든, 아니면 이 마이너스적인 거를 내려놓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마음 공부한다 이러거든요. 이거는 실은 엄격히 말하면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마음 안에 있지만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이건 감정 공부예요. 그럼 마음 공부는요, 어떻게 해요? 요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자아가. 나라고 하는 자아가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하는 거예요. 얘는 공이에요. 그래서 그냥 참선하고 앉아 있을 뿐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음이 힘이 커져요. 내가 이렇게 가부좌 펴고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전 아래에서부터 힘이 이렇게 온몸을 강하게 힘이 뻗쳐요. 근데 무슨 공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때 여기가 공이에요. 이게 마음에 힘을 냅니다. 마음에 힘을 내려면 생각이 사라져야 돼요. 마음에 힘이 세지려면 공이 많아야 된다. 이꼬로 생각이 사라져요. 생각이 사라지면 마음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마음에 힘을 쓰는데, 큰 스님들만큼 한번 일상을 사면서 마음에 힘을 쓰는 사람이 되어보려고 해요. 죽는 날까지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까지만 쓰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만 쓰는데, 진짜로 써가지고, 어, 이렇게 지금 천장이 있지만, 별이 보이는 뭐 이런 거. 천장이 있지만 별이 보이고, 여기 벽이 있지만 저 건너에 나무가 보이고, 뭐 아무튼, 누구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은 너무도 많이 증거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길이 어느 길인가 나도 한번 가고 싶어요. 근데 그런 길을 가고 싶어서 가부좌 틀고 앉아 있으면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 줄 알아요? 그때 이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또 관찰하다 보면 여기서 하는 건지 처음에는 몰라요. 여기서 하는 건지 여기서 하는 건지 여기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공부를 했는데 마음 공부를 했는데 안 고쳐져요라고 하면 여기서 가장 징표예요. 머리에서 한 거예요. 머리에서 이래야겠다 이런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깊게 깊게 하면요 버릇을 한 방에 고쳐요. 마음에 힘이 있거든요. 음. 내가 버릇이 안 고쳐지는 건 생각으로 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부좌 펴고 앉아 있으면 딱 한 마음 하나 올라오는데요. 이제 생각은 뭐 이런 게 보였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고 그건 내 생각이고 딱 앉으면 마음 하나가 올라와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 그게 이렇게 측은지심처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련하고 인간 마음인 것 같은데 인간 마음 하나가 올라와요.
안 됐다. 구해야 된다. 열심히 하자. 입으로도 열심히 하고, 자아도 열심히 하고, 어, 이 안에서도 열심히 하고, 수련으로도 열심히 해서, 이런 길이 있다. 이거를 내가 공부한 방편으로 독서치료로부터 이렇게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인도해서, 나도 자아를 초월하고, 모두 경계가 넘어서고, 나하고 인연된 사람들도 모두 경계가 넘어서는 사람들로 인도하고, 또 까닭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구지장장 부르짖고, 그 짓을 하려면 그 큰 스님들 모시고 있는 그 수행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2시간씩밖에 안 주무신대요. 그래도 몸이 말짱한 거야. 근데 뭐 나는 8시간 안 자면 죽겠고, 아직 덜 된 거지. 음. 자, 그 길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산만했고, 지금도 산만한 것만 센다 아닙니까? 그죠? 그 누구보다도 애고였고, 그 누구보다도 경계선이 많은 인간이었는데, 이런 책, 저런 책들 공부하면서 이렇게 된 샘플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도, 그럼 왜 태어났게요? 내가 왜 태어났게요? 내가 되려고. 지금 내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은 지금 페르소나예요. 음. 하나씩 하나씩 자아들이, 성계의 자아들이 하나씩 통합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제 통합돼야, 균열이 통합돼야 천보성에 가는 게 좀 더 쉽더라고요. 천보성에 가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음. 왜 태어났냐? 외워, 이거는. 내가 되려고. 내가 되려고. 그러니까 내가 되고 죽으셔야 돼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내가 되고 죽어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그 누가 되는 게 아니라. 자아가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자아는 통합하고, 자아 밑에 참본성. 그럼 이제 자아하고 참본성도 되게 경계가 넘나드는 게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해요. 자아하고 참본성하고 이렇게 넘나드는 게. 3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경계선은 잠재적인 전선이다. 앞에서도 말했다. 그죠? 잠재적인 전선이다. 잠재적.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간단하게 껐어. 선을 간단하게 껐는데, 이 선을 계속 이 선에 계속 선을 긋다 보면, 얘는 이제 전선이 된다. 누구나 나에게 친절해. 근데 그걸 이제 계속 긋다 보면, 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죠. 우리 이제 작은 형님하고 작은 아주버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서, 그날, 28살인가? 26세 시집가고, 28, 9까지 3년 동안 되게 끄달렸어요. 질투하고. 그래서 이제 내려놨어요. 30쯤 돼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괜찮아지고, 또 되게 좀 미안하고, 그분들한테 미안하고, 이제 이랬는데, 2014년도인가 내가 이제 자기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선생을 찾다가 잘못 찾아가지고 자기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렇게 뭐 사람들한테 뭐 친절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한테 친절한 거예요. 막 모닝한테도 친절한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몰랐지 그게 무의식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선을 그었나 봐. 사람들은 나한테 다 친절해. 이렇게. 사람들은 다 친절해. 모닝한테도 친절해. 근데 이러다가 어느 날 누가 모닝한테 빡 거리는 거야. 내가 순간 미친 거 애가 왜 모닝한테 저러노? 나도 모르게 모닝한테도 친절해. 막 그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빵 하면 하고 열이 올랐던 거예요. 어. 전선이 된 거죠. 이해되죠? 또 이제 마음 공부한답시고, 한답시고. 저 마음 공부 안 하는 것들 저 사람이가. 이렇게. 또 내가 뭐, 내면아이 한답시고. 또는 내가 무슨 자기격려 한답시고. 내가 또 무슨 또 자기개발 한답시고. 내가 또 경력 단절 여성으로서 또 세상에 나간답시고. 내가 좀 마이너스적인 거를 플러스적으로 좀 만들었다고. 또 막 사람을 분별하고 시비하고. 그래서 내가 제일 시끄러운 년이 많이 배운 년이 가장 시끄럽다는 거. 많이 배운 년만큼 시끄러울까요? 아주 시끄러워요. 완전히 막 투사 경계로 전선이 돼가지고 시끄러운 거죠. 예컨대 유기체 수준에 있는 사람은 환경을 적으로 보게 되고 그에게 환경은 이질적인 것이자 자신의 생명과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이거 잠깐만. 넘어가요. 어, 40페이지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그 접근법들은 모두가 다소간 옳을 수 있는데 밑에 다양한 심리학과 종교 사상들이 한 인간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수준에서 상호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 이미 명백해지는 것이다. 그렇죠. 한 20년 전에 17년 전인가 5년 전쯤에 현각 스님에 대해서 너무 리얼한 이야기들을 주위에서 좀 많이 들어서 그랬는지 그분의 그 자서전 책을 좀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진짜 봐야지 자꾸 까먹고 있다가 나온 지 20년만 된 그 책을 이제 본 거예요. 그 스님이 이제 코쟁이가 이제 그 스님 옷을 입고 지하철을 타니까 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막 앞에 대놓고 그런다는 거야. 자기 한국말 다 알아듣는데. 근데 자기가 내가 되고 나니까 참본성을 만나고 나니까 그 자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던데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나 무아를 이야기하는 거나 공을 이야기하는 거나 다 같은 건데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나는 안다. 이제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각기 다른 수준에서 광고적으로 접근하는 것인 것뿐인 거죠. 43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서 네 번째 줄, 현존하는 문제나 갈등이 어느 수준에서 연유한지를 더욱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자신의 갈등을 적합한 수준의 치료 과정에 적용할 수 있게도 된다. 또한 자신이 어떤 잠재력과 수준에 접촉하고자 원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적합한 치료법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스펙트럼을 42페이지에 있는 걸 보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그 있잖아. 지금 이렇게 단어들 있잖아. 정신분석 심리 뭐 쭉. 이것도 됐고. 내가 게슈탈트.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냐. 뭐 이것도 했고. 인본주의 우리 다 했죠. 인본주의 심리학. 인간 욕구를 경영하라 인본주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제일 밑에 있는 거.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지. 음. 성장이란 기본적으로 자신의 지평을 확대하고 확장하는 지평, 즉 선을 그었으니까 경계에 선을 그었으니까 지평이 어때요? 좁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평을 확장하는 거는 선을 지우면 되지, 지우개로. 그럼 지평이 넓어지잖아요. 44페이지 첫 번째 줄. 자기 성장이란 그래서 이제 이거 밑줄 쫙 그거 외워야 지금. 밑줄 쫙 찍어. 대분배, 다시 재분배, 대구역화, 재구역화. 남녀칠세 부동석이야를? AV 배우로도 있네? AV 배우인 딸을 응원하는 엄마도 있네? 재구역화, 재작독. 다시 만드는 거. 재작독. 그리고 자기 자신의 좀 더 깊고 넓은 수준을 인식하고, 포괄해가는 풍요로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자기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틀을 깬다. 제 단어로는 계속 틀을 깨는 거. 맞아요. 이제 이 말이 또 45페이지. 논리학은 진실 대 허위에 관심을 두고, 인식론은 외관 대 실제에 두고, 존재론은 존재 대 비존재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세계는 마치 커다란 대극의 집합청인 것처럼 하는데, 4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이 대극의 세계에 대하여 자연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왜 대극을 하냐면, 자연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실은 자연은 진실한 개구리와 거짓 개구리가 있어요? 없죠? 도덕적인 나무와 부도덕한 나무가 있어요? 없죠? 옳은 바다와 잘못된 바다 같은 것을 만들어내지 않죠. 자연 속에서 윤리적인 산하고 비윤리적인 산 같은 게 있어요? 없죠. 음. 그럼 인간은
존재예요? 자연이에요? 자연이에요. 어. 자연으로 존재하고요. 생각으로 존재해요. 생각으로 존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궁극은 경험주의고요. 음. 실은 먼저 존재한 건 자연으로 존재한 거죠. 언어가 생겼기 때문에 생각으로 존재해요. 언어가 생겼기 때문에. 나는 윤주은이야.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디다바 학교를 하고 있어. 나는 마음보호 상담센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밑에 자연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고 서로는 말한 바 있다. 자연은 옳음과 그름이란 대극을 알지 못하며 따라서 인간이 옳으라고 생각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만 오류라고 생각하지 자연은 태풍이 불어도 쓰나미가 쳐도 자연은 말이 없잖아. 인간이 쓰나미가 온다. 그러고 있고. 그죠? 음.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똑똑한 곰과 둔한 곰이 있을 수 있지만, 맞아요. 우리가 보기에 똑똑한 곰도 있고, 둔한 곰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들 세상 안에서는 그것이 걱정거리로 보일까요? 전혀 보이지 않더라. 적어도 곰들의 세계에서는 열등감을 찾아볼 수 없다. 대한민국은 경쟁 사회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면 일단 거기에 키워드 하나를 대입시켜 보세요. 경제 사회라서 그래요. 경쟁.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과 비교. 저 사람은 일 처리를 빨리 하는데, 서류를 빨리 하는데 나는 뭐야? 저 사람은 일을 완벽하게 하는데 나는 뭐야? 저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데 나는 뭐야? 열등감. 뭐야? 나는 매일 일어나서 아침에 자기 관리 되는데 쟤는 왜 안 해? 우월감. 나는 경력 단절돼가지고, 다시 일을 하는데 쟤는 왜 안 해? 우월감. 왜 쟤는 자꾸 저렇게 똑같은 거 어리버리까? 나는 뭐 공부 잘 되는데, 우월감. 우리는 이 언어, 생각하는 존재 얘는 나를 어느 포지션에 두고 싶어 하는 거지. 경계선에 두고 싶어 하는 거지. 열등감으로 해놨다가, 우월감으로 해놨다가, 자, 그래서 내 잘났다고 많이 하는 사람, 난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요, 이것도 잘해요. 나 이거는 괜찮아요. 뭐 이러면 이 꼴을 그만큼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자, 또 자존심이 센 사람, 이 꼴을 열등감이 많다. 왜 쟤네 자존심이 세서 말 한마디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 안에 열등감이. 그리고 왜 우리 막 말할 때 탁 쏘는 애들 있잖아요. 그치? 말할 때 왜 가시 쫓친 거로 막 이렇게 도도한 척 하면서. 나 그런 거 안 하는데. 뭐 이러는 아들 있잖아요. 아니, 턱이 비었어요. 아니, 하나도 없어요. 열등감으로. 열등감으로, 아니, 이렇게 가시소년이라는 그림책처럼, 아니, 가시야. 마음밭이 가시야.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턱 못되게 하는 거야. 여기 아니, 다 가시로 있어. 아무도 나 건들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또 효과는 있대요. 아무도 안 건드리대요. 그죠? 하도 규제하니까. 인간들이 안 건드리. 그러니까 안 건드리니까 또 언제 공부는 되겠습니까? 그죠? 47페이지. 늙은 고양이는 죽음이 임박했다고 해서 공포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도 형광펜 쫙 꺼놓고 이런 건 외워놔야 돼. 외워놔야 나중에 활용을 하죠. 아플 때와 아픔 우리 죽음의 공포가 이제 훅 하고 오거든요. 음. 개는 키우는 개 이렇게 보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아프면 일절 안 먹는다 하잖아요. 아프면 일절 안 먹고 이제 뭐야 한 산에나 이런 데 한 일주일 동안 안 먹고 이제 와서 지가 이제 자연에서 회복을 하고 온다 이러는데 인간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비타민 먹자, 뭐 먹자, 뭐 먹자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늙은 고양이는
죽음이 임박했다고 해서 공포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는다. 계속 매 좀 사유하세요. 나는 죽는다. 나는 자연이다. 나는 죽는다. 나는 자연이다. 주나 생각을 비워야 산다. 생각을 비워야 산다. 이제 저도 하도 생각을 비우다가 일까지 막 펑크 낸 적도 있고 그런데 전교생 재운 적도 있고 삑사리 몇 번 났어요. 삑사리 몇 번 나가지고 손님 다 떨어지고 막 더 그랬던 적도 있는데 음.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대자연이 생각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야 막 깨닫기 시작했다. 인간이 잘났다고 자연을 계속 훼손하잖아요. 한 10년, 20년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이제 보편화되는 이제 시대가 올 건데, 지금 많이 보편화됐죠. 뭐 점토에 이것도 많이 보편화돼서 사람들이 알아차림 이런 것들은 뭐 다 알고, 내가 2011년도에 알아차림 할 때만 해도 뭘 어째 알아차리고 들여다보라 합니까? 이랬는데 2024년 되니까 그런 인구도 정말 많아졌고, 한 10년, 20년 되면 정말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참본성이 되고, 어, 지구의 본성을 알게 되면, 지구의 본성을 알게 되면, 자연이 위대하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대자연이 되거든요. 내가 대자연이 돼요. 내가 우주가 되고 대자연이 되니까, 문명의 발달에 별 관심이 없게 돼요. 음. 그러면서 환경을 지킬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희망. 48페이지. 이런 말도 가슴에 담아야 되죠. 두 번째 단락. 나는 대자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으로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음. 처음에 이제 한 번씩 조화를 한 번씩 느끼고 시원하다, 뻥 뚫렸다 이렇게 조금씩 느끼다가 아주 오랜 시간 대자연의 내 경지를 이제 한번 맛볼 때, 와, 안 깨어나고 싶대. 그냥 이대로 오늘 죽었으면 좋겠대, 그냥. 내가 그러니까 다 열리는 그런 거? 지평이 이렇게 완전히 열리는 이런 느낌? 너무 좋더라고요. 4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동물 집단 사이에 마음속에서 경계 겪는 일을 배워야만 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이제 이 책에서는 뭐 아담이 그 밑에 그지? 다시 말해서 아담이 최초로 착수한 위대한 가업은 정신적 또는 상징적인 구분선을 설정했다는 건데 그래서 아담이 최초의 위대한 지도 제작자였다. 아담이 경계를 그려냈다.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아랫배를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최초로 지은 제작자이다. 이제 이랬는데 왜 인간은 그런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인간이 동물들 중에서 가장 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 못 살아요. 그죠? 사자는 지 혼자 살죠? 그래서 약한 동물들이 주로 무리짓들 아닙니까? 얼룩말, 무리짓고 약한 동물들끼리 무리져 다니들 아닙니까? 새들도 약한 새들은 무리져 다니들 아닙니까? 참새, 기러기, 맞죠? 근데 독수리, 혼자 다니죠. 강하니까. 사자, 어. 인간은 약하니까. 무리지어야 되고, 제일 약하니까. 무리가 많고, 그리고 법률도 많고, 그렇게 된 거죠. 규칙도 많고. 50페이지. 그 암박 그림 있죠? 거기서 위에 예컨대 가장 단순한 경계선 중 하나인 원을 그려보면 그 경계가 오직 안과 밖을 나타낸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그 밑에 안대 밖이라는 대극은 대극은 밑줄자 우리가 동그란 경계를 그릴 때까지는 이 대극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기 바란다. 내가 여기가 아니야 라고 동구름회를 그렸기 때문에 비로소 경계선이 존재한 것이지 내가 그리지 않았다면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음. 이제 특히 그 성소수자에 대해서
세상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나도 사고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상상해 본 거죠. 상상으로 경계를 붕괴시킨 거예요. 어. 만약에 우리 아들이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지? 하면, 안 받아들여지지.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 아들이 게이다. 어떻게 받아들여? 그러면 그 게이는 안 된다. 레즈비언 게이는 안 된다는 경계에 있었죠. 그죠? 안 된다. 라는 경계에서.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는데 그것도 내가 놓은 아들인데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자꾸 생각을 바꾸면서 경계를 깨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상 속에서라도 막상 또 이제 그런 일이 부딪히면 한 번 더 해야 되겠지만, 막상 그런 일이 부딪히면 바로 쓱 올 자신? 그 이제 부딪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내가 살림을 마련해 놨잖아. 이 생각.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오면 내가 받아줘야지 하는 경계를 깬 살림살이를 하나 마련했잖아. 살림살이. 살림살이. 살림살이라 그래요. 마련을 하나 했잖아. 그럼 이제 그런 일이 부딪히면 나는 조금 걸리다가 바로 내가 마련한 살림살이로 이 친구를, 내 아들을 도울 수 있겠어. 인정할 수 있겠어. 그죠? 처음부터 이런 경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럼 이런 경계는 어디서 오노?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실은 내가 왜 이런 경계를 짓게 됐노? 가르쳐 드릴게요. 도사, 문화, 남들이 하는 말, 남들이 하는 말, 무지해서 씨부린 말들.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의식이 확장된 사람이지 않았기에 의식이 높은 부모를 못 만난 무지의 죄. 그래서 덩달아 나도 무지한 거. 무지. 몰라서 경계를 짓고,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뭐 장애인이라고. 또 어떻게 해요? 뭐 우리하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음. 우리 시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시집갈 때. 96년도에 시집 갔는데. 저 뒷집 저 청가들하고 놀지 마라. 96년도에. 어. 무슨 성을 구별하고, 그죠? 진짜 진정한 양반이었다면 성을 구분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으리라고 봐요. 어설픈 양반 흉내. 음. 경쟁사회에서 우월의식을 느끼고 싶어서 한 양반 흉내. 소린 거죠, 소리. 소리. 어디 여자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너? 진짜 어른이라면 남녀 평등을 공부하지 않았을까요? 회계 이항 선생님처럼, 음, 와이프를 이렇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무지, 무시, 못 배워서. 51페이지 세 번째 단락, 하지만에서 두 번째 줄. 말이란 양날의 칼이며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5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아담이 성과 악이라는 대극의 차이점을 알아차리게 되자, 그러니까 선을 긋게 되었죠. 즉, 하나의 결정적인 경계를 설정하자 그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다. 전선으로. 우리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너? 그런 말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 내가 알려드릴까요? 그때 스위스였어? 스웨덴이었어? 스위스였어. 비하인드. 그 왕비가 부른 거야. 어, 데카르트를. 어, 당신이 그렇게 철학가로 유명한데, 그럼 내가 여기 있는 거를 설명해라, 이유를 말해라, 라고 하니까 막 골똘히 생각했대, 데카르트가. 내가 저 왕비가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대답을 하지? 막 골똘히 생각했대.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재합니다. 그 대답하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맞네. 16대기인가? 데카르트가 지금까지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가 된 거죠. 근데 이건 진짜 내가 아니다. 생각에 속지 마라.
저도 지금 이런 걸 알려드릴 수 있는 윤준이 돼서 너무 뿌듯해요. 내가 나한테 너무 뿌듯해요, 진짜. 생각이 난 줄 알고 이때까지 살던 내가 생각에 속지 마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됐고, 실제 내가 생각이 안 속고 있으니까, 어, 너무 좋아요. 깨달으면 내가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좋은 아파트도 안 부러우니까 참 좋죠? 좋은 차가 안 부러우니까 좋죠? 내 아는 언니들 갯돈으로 지금 제주도 3박 4일 여행 갔어요. 지금 난 갯돈을 50%밖에 못 타요. 못 가가지고 지금 50%나 지금 날려먹었는데도 나는 일은 내가 좋은 거예요. 막 좋은 호텔 가고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게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옛날엔 그게 너무 부러웠죠. 남편이 벤츠 사줬다는데, 그래서, 어, 5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하나의 경계를 긋는 것은 곧 스스로 갈등을 자초하는 점이다. 밑에. 어디서 선을 그을 것인가? 는 실제로 어디서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를 의미할 뿐이다. 투사, 전쟁 투사, 타. 내가 옳다? 맞잖아, 전쟁. 전쟁은 뭐예요?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다음 달라. 다다음 달라. 쾌락에 집착하면 할수록 어쩔 수 없이 고통은 더 두려운 것이 된다. 선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악에 대한 강박관념은 더욱더 강해진다. 성공을 추구하면 할수록 실패를 더욱더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삶에 집착할수록 죽음은 더 두려운 것이다. 무언가에 가치를 두면 둘수록 그것의 상실이 두려워진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대부분은 경계에서 비롯된 경계가 만들어낸 문제라는 것이다. 실컷 깨달았다고는 해놓고는 디다바 학교를 만들어 놓고는 내가 디다바 학교에 끄달리는 거예요. 어머야, 디다바 학교 마음을 짜지. 사람들 다 떠나 못 쳤지. 디다바 학교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 못하면 어쩌지? 그럼 내가 뭐 해야 되지? 이제 그러니까 면 어쩌지가 오니까 내가 뭐 해야 되지로 자꾸 가더라고. 내가 뭐 해야 되지? 생각을 자꾸 쓰는 거야. 만다라 차트 또 썼다가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한 몇 번 하다가 이제 그때 알아차린 거지. 뭐 한 짓이고 생각에 속고 있구나. 무화와 연기를 했는데 무화가 나거든. 연기는 내 운명에 따라 돌아가는 게 연기인데 아인슈타인도 운명 결정론 이게 결정됐기 때문에 여기가 있다라고 꼭 시간을 거슬러 간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시간을 거슬러 간다. 이게 있어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한 게 아니라 결정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건데 이거 내맡기는 거죠. 디다바 학교가 안 되려면 내가 어떤 안 되는 선택을 할 것이고 디다바 학교가 되려면 내가 되는 선택을 할 것이고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디다바 학교가 또 쫑이 날 수도 있고 그거는 오직 모를 뿐인데 내가 주나 기다려. 내가 나보고 생각을 쓰지 마. 기다려. 마음에서 시키는 데까지 기다려. 하고 싶은 거 생길 때까지 기다려. 근데 뭐 금방 생기더라고요. 뭐 아침에 줌하고 또 인간 욕구로 경영하라 하고 뭐 책부술이 이제 끝나 또 뭐가 생기고 마음에서 하고 싶은 거 드리고 싶은 거 주고 싶은 거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음. 근데 이제 가치를 두면 둘수록 음, 두려워지는 거예요. 55페이지 노자가 그랬다네요. 예와 아니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선과 악은 그 거리가 또한 얼마나 되겠는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나도 두려워해야만 할까? 이 무슨 난센스인가?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아주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전제로 성립하며 길고 짧음은 상대를 드러내주고 높고 낮음은 서로에게 기대며 앞면과 뒷면은 서로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거래요. 짧다 길다도 인간이 만드는 거다. 인간이 만든. 자, 지우개가 있어요.
어. 이게 짧아요? 이게 길어요? 야가 있으니까 지우개가 짧고, 지우개가 있으니까 야가 길죠? 야는 얇죠? 지우개는 두껍고, 얇은 게 있으니까 두껍고, 두꺼운 게 있으니까 얇죠? 야만 있으면. 암시롱 안 하죠? 야만 있어도. 암시롱 안 하죠? 야만 있을 땐 길다 짧다 말할 수 없잖아요. 야만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비교? 경계의 기본 메커니즘을 돌리는 게 우리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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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내가 실제로 보고 있는 거, 내 눈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분리된 별이 아니라 시야 전체 또는 밝은 별 플러스 어두운 배경이라는 게슈탈트 전체성에다가 밝은 별과 어두운 배경 사이의 대비가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도 절대로 지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게슈탈트 그거 있잖아요. 컵 두 개 있고 양쪽에. 컵 두 개 가지고 사람 얼굴 그린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화면에, 이런 화면에 뭐 이렇게 컵 두 개 있었잖아요. 이쪽에 보면 컵이고, 여기에 보면 뭐, 여기 뭐 와인잔인가? 뭐 사람이고. 이렇게 된 거. 나중에 저기 올려놔 줄게요. 자료, 참고 자료로. 5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안락함이 없이는 수고로움을, 단순성 없이는 복잡성을, 혐오감 없이는 매력을 지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좀 이러면 좋지 않을까요? 막 일이 힘들어. 그럼 좀 이런 거 배웠기 때문에 써먹는 거죠, 활용. 내가 며칠 전에 안락하게 너무 쉬었더니 오늘 일한다고 힘드네. 그럼 안락한 걸 몰랐다면 내가 오늘 힘든 걸 알까? 이렇게. 내가 양지훈이 요즘 바쁘다, 그지? 어, 양지훈 바쁜데. 바쁘다, 바빠. 어떻게, 막 이럴 때. 내가 안 바빴기 때문에 지금 집에서 멍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편안하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쁘다고 하는 거 아닐까? 그게 없었다면 내가 비교하여 지금 바쁘다고 할까? 비교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한번 우리 해볼까요? 비교가 들어갔구나. 비교. 근데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으라는 소리예요. 비교도 하지 말고, 조사도 하지 말고, 생각을 비우고, 지금 여기에서 할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동물들도 할 일을 하죠.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죠? 동물들도 할 일을 해요. 고통과 관련 짓지 않고는 결코 쾌락을 인식할 수 없다. 또 이제 반대로, 음, 내가 뭐, 얼마 전에 너무 아팠어. 근데 이제 또 좀 살만해. 좀 살만하면 또 어때요? 더 잘 살고 싶죠?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 그죠? 왜? 생각을 쓰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아주 편안하고 즐겁다고 느끼더라도 불편함과 고통이라는 배경이 없다면 결코 그것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지각할 수 없을 거고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됐노? 어떻게 지각하게 됐노? 생각, 경계. 난 아프면 안 돼. 이런 두꺼운 철옹성 같은 경계. 그 밑에 달라. 따라서 한쪽을 좋아하고 다른 쪽은 몹시 싫어하더라도 그 둘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쓸데없는 짓이다. 내가 바쁜 게 싫어. 쓸데없는 짓이고, 내가 아픈 게 싫어. 쓸데없는 짓이고, 생로병사. 생로병사. 늙는 게 싫어. 그 쓸데없는 짓이고, 내 아는 언니 70 다 돼가는데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더라고요. 늙는 게 싫다, 싫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모자 쓰고 미니 입고 이러고 있으면, 40대로 보여요. 뒤에서 보면. 뒤에서 보면, 뒤에서. 얼핏 아주 멀리서 보면.
근데 만날 때마다 늙는 거 싫어. 이제 생로병사 이제 우리가 늙고 주름이 생기고 노안도 오고 몸도 가고 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가면서 점점 늙는 것이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늙는 과정이거든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 밑에 세 번째 줄.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의 문제는 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풀 수 없는 걸 풀려고 하는 논센스다. 6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즉, 그 선들은 나누고 구분하는 것만큼이나 똑같이 결합하고 통일시킨다. 그렇다면 그 선은 경계라고 부를 수 없다. 선과 경계 사이에는 곧 알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선은 요거고, 경계는 거기에 막 선에다가 색깔을 칠한 거. 계속 올리고 올려가고 있지. 철옹선 같은 거. 강있어. 철옹선 같은 거. 철옹선 같을 때 투사가 많이 일어나죠. 당했어. 우리 식구는 저녁을 같이 먹어야 된다. 이러면 일찍 안 온다고 난리칠 거 아닙니까? 남편 일찍 안 온다고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죠? 투사가 일어나죠. 음. 지금 내가 이 대표하고 같이 사무실 쓰는데 청소는 내가 월요일 날 하고 지가 화요일 날 해야 된다. 이러면 화요일 날 집 청소하는 거 내 째려보고 있을 거라 아마 내 같은 나는. 청소 하나 안 하나. 어. 누군들 뭔들 누가 먼저 청소하고 싶으면 하고 또 좀 지저분하게 좀 있다가 또 형편되면 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게 당했어. 62페이지. 첫 번째 주 경계는 실은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는 척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실 세계에서는 선은 있지만 실제적인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밑에 여섯 번째 줄인가? 선을 긋는 것은 괜찮지만 선을 그는 건 괜찮아요. 선 그어야지, 선 그어. 그 선을 경계로 받아들이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두껍게, 두껍게, 두껍게 받아들이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 밑에 해놨네. 조상의 죄가 후손들에게 지금까지 대물림되는 거다. 조상의 죄. 그럼 그 조상을 올라가니까 케네버는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담과 이브까지 올라간 거예요. 64페이지. 세 번째 달라. 전 세계 모든 신비 전승에서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서는 대극의 환상을 깨뜨려 본 사람을 페탈한 자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는 양극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양극의 싸움에 따르는 본질적으로 무의미한 문제와 갈등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평화를 찾기 위해 대극의 한쪽을 조작하지도 않고 어, 그들을 초월해 넘긴다. 이제 상담하면, 그래서 남편이 틀렸단 말이에요? 내가 틀렸단 말이에요? 애가 잘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A란 말이에요? B란 말이에요? 이분법, 경계. 그럼 저는 A가 아니고, B도 아니고, C가 있습니다. C. 초월. 예, 초월.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 해방이란 부정적인 것만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양극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흔히들 그러죠. 잘 될 거야. 저는 잘 될 거야라는 응원 잘 안 하고요. 몰라요. 잘 될 거야.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네가 꼭 잘 될 거야. 몰라요. 잘 될 거야. 힘들었으니까 부정. 잘 될 거야. 긍정. 어, forward.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삶의 지혜로 살아보니 불행 총량의 법칙이 있더라. 행복 총량의 법칙이 있더라. 그래서 이만큼 불행한 사람들은 데이터적으로 보니 이만큼 다 불행했으니 행복이 남아 있겠지.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잘 될 거야. 디다바교 대박 날 거예요. 몰라요?
그죠? 마음에 안 불어붙는 시간 배설될 거예요. 되고 싶어요. 근데 몰라요. 배설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근데 뭐는 돼 있겠죠. 어느 지표에는 가 있겠죠. 그죠? 배셀은 뭐 이쪽 지표고, 뭐 아예 책이 안 팔리면 이쪽 지표라면 어느 지표쯤에는 가 있겠죠. 이 책이. 또 두 번 내면 또 윤준이란 지표도 윤준은 내가 아니죠. 진짜 나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쟤를 하늘이라고 불러야지 소통되기 때문에 언어로 양지은이라고 불러야지 소통되기 때문에 있는 거지. 진짜 나는 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표에 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를 자꾸 떨구는 연습을 하면 괴로운데 괴로운 걔를 바라보게 되고 괴로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돼. 괴로운 걔를 계속 바라보는 거야. 걔 내가 아니야. 이렇게 돼. 나는 공인데 김미대 선생님도 공이고 전주란 선생님도 공이고 박현정도 공인데 양정화도 공이고 어. 그래서 인디안들은 옛날에 텔레파시를 했다 하잖아요. 우리 왜 쓰나미나 이런 거 오면 동물들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태풍 큰 거 오면 이렇게 피해 가잖아요. 서로 의논 안 하잖아. 무작위로 피해 가잖아. 라는 것처럼 어떤 나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을 직관으로 알고 위험하면은 도와주러 가고 아 무슨 좋은 일이 있구나 어떤 일이 있구나 이렇게 직감으로 아는 거죠. 통합 좋은 말 해놨네 65페이지. 그들이 예수에게 말했다. 어린아이처럼 되면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안을 박처럼 밖을 안처럼 위는 아래처럼 만들 때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들 때 너희는 그 왕국에 들어가리라. 불가에서는 음,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근데 하늘이 땅인 적 없었고 땅이 하늘이었 적 없었고 그런데 하늘은 푸르고 땅은 땅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음, 통합 66페이지 마지막 단락에서 위에서 거기서 네 번째 줄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양극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모든 전승의 주장은 실제는 모든 경계로부터 자유롭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실제는 돌이 아니다. 말은 곧 실제는 무경계다. 이 말이다. 그래서 책 제목이 무경계다. 이 말이다. 67페이지 첫 번째 줄. 운이 따른다면 아마도 진보의 충동은 멈출 것이다. 그와 더불어 담장 너머 잔디가 더 푸르다는 환상으로서 풍성해진 괴이한 불만도 멈추게 될 것이다. 마지막. 양극이 실은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불안은 조화로 녹아들고 투쟁은 틈이 되며 오랜 숙적은 연인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주의 절반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과 친구가 된 자리에 있게 된다. 이제 이런 말들을 쓴 걸로 봐서 켄 엘버는 이제 지극의 본성을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죠. 안 깨달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들이 어디 가지 마시고 생각에 속지 마시고 자아와 나를 참본성의 내가 되는 길로 가시는 그 길을 응원하고 할 수 있는 선에서 계속 이렇게 서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놨는데 들어놓는다고 하루아침에 이 길이 되겠습니까? 근데 평생 안 들어본 사람하고 이런 걸 좀 들어본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면 이제 주파수 같은 게 켜지거든요. 들어봤다는 건. 좀 지금 잘 안 들리지? 찌지직찌직 찌지직 잘 안 들리는데 계속 듣다 보면 88.9 메가헤르츠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게 돼요. 일단 사진 찍는데요. 사진 찍고 또 이야기할게요. 까먹을까 봐.
카메라도 좀 켜주시면. 카메라도 좀 켜주세요. 예. 안 켜주네요. 예, 예. 찍을게요. 예. 네, 찍었어요. 네.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예, 가시적인 샷, 연계, 페르소나 좋아요. 가시적이지만, 네. 생각에 속지 말자. 생각에 속지 말자. 생각으로 고통스러운데, 내가 고통스러워. 그렇게 했다가도, 경계, 무경계야. 이러면서 그 생각을 고통해서 나오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러면 좋아지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오늘 계속 경계를 없애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생각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 말 계속 되풀이하면서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하고 저렇게 접근하고 저렇게. 서양 철학이 좋은 게 동양 철학은 우리가 노자 읽어봤지만 뭐 이렇게 해놨잖아. 근데 서양 철학은 Z라는 주제를 무경계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건데 A가 무경계야. B가 무경계야. C가 무경계야. 그래서 A, B, C, D, E, F, G, Z까지가 무경계야. 이래서 이 한 권을 다 읽고 나면 알았어. 그래 무경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 서양 철학은 그래서 좀 알았어. 그 말을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논리적으로 계속 인간을 이래서 이렇게 알았다고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서양 철학의 묘미인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벌써 1시간 반이나 했네요.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금방 1시간 반이나 했네. 미쳤네요. 또유마 데스네. 금방 시간이 갔네요. 자, 김미태 선생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음. 저는 오늘 2장까지 딱 읽었거든요. 그래서 더 재미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예, 행복합니다. 예, 3장 안 나와서 천만다행입니다. 그죠? 예, 예, 좋습니다. 예, 손주원 선생님. 음. 네, 너무 오늘 또 재밌게 잘 들었고, 어, 뭐랄까,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마음의 입장에서만 보니까 진짜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경계를 허물면. 근데 이제 오늘 그 마음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데 그걸 또 삶에 대입시키니까 안 편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기독교 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까 그 예시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만약에 내 아들 며느리를 이렇게 데리고 온다면 뭐 아,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으로 볼 때는 지켜야 될 경계가 분명히 있는데 허물지 말아야 될 그 경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또 뭔가 이렇게 내 안에서 또 이렇게 적절하게 통합을 시켜야 되나 지금 좀 약간의 혼란? 네, 그런 것 같아요. 곤란을 응원합니다. 예, 응원하고, 예, 무경계로. 세계관 그거 뭐시라고? 그래서 아까 경계는 너무 두터우니까 안 되고 선은 뭐 괜찮다고 했고 또 그 경계를 무릎까지 예, 면은 그 높이가 이렇게 높은 것보다 무릎까지인 게 좋다고 했는데 그 경계를 조금 허물고 얕은 선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높이를 무릎까지 낮췄을 때는 내가 나의 이렇게 고수하고 싶은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그 세계관과 이렇게 충돌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조금 적게 충돌하면서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좋아요. 이제 어쨌든 손주원 쌤 이제 뭐야, 그래. 궁극은 이제 지구의 본성인데, 궁극은 지구의 본성인데, 그렇죠. 일단 그렇게까지는 생각 기능을 쓰는 거예요. 생각 기능을 쓰는 거예요. 예. 자, 양정화 선생님. 음, 음, 저는 처음에 갑자기 그냥 이게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지구의 본성은 체험에서 일어난다 이랬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참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연찮게 디다바 학교도 들어와서 다양한 책을 보고 또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두드리고 하는데 왜냐면 남자들은 뭘 하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남자들? 맨날 남자들, 어, 내 남편이겠죠. 어. 너무 일만 하고 음. 일 외 시간에는 그냥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려고만 하는 그런 단순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적극적이고 강의를 듣고 나를 채워나가는 그런 보면 학습생들을 보면은 전부 여성들이 많아요. 참 여자들은 항상 언제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참 노력을 하는데 저것이 남자들이 참 불쌍하다 싶으면서도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마음 이렇게 막 올라와가지고 단전에서 올라오고 있을 때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저의 경제적인 삶의 여유가 풍요로워질 때 단전에서부터 올라와서 느끼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라는 것도 저의 경제 상황이 좀 더 여유로웠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닐까. 저는 언제나 감정적으로 참 달려가고 있는 단순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하는지 내나 잘합시다. 책 제목에 그게 있어요. 내 남편을 버려야 내가 산다. 내용은 좀 안 그런데요. 제목이 아주 좋더라고요. 내 남편을 버려야 내가 살고. 공부할 때 자꾸 투서가 되죠. 딴 사람들이 보여요. A씨도 보이고, 특히 남편 제일 많이 보이고요. 그죠? 친정엄마도 보이고, 이제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알아차리고, 그만 내한테 집중하자. 이렇게. 그렇게 합시다. 자, 우리 양지원 선생님. 예. 역시 비교를 많이 했구나. 비교가 들어가서 제가 자꾸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좀 들어야지 깬다는데, 예,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들었다가 계속 작년부터 들으려니까 좀 힘들긴 한데, 들을수록 이렇게 좀 뭔가, 희미했던 게, 어, 걷어지는 그런 거에 계속 들어야겠어요. 일단. 네,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 예. 박연주 선생님. 네, 저는 그동안의 경계를 그음으로써 그 영혼의 전쟁터를 너무 많이 무수히 만들었었다라는 게 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들은 일으키지 않는 평화협정을 맺어야겠다. 그 생각이 또 들고 좀 인상 깊었던 게 인간도 왜 선생님이 계속 저희가 나무를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여러 있었잖아요. 나무가 뭐 근심 걱정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도 자연인데 불구하고 자꾸 생각을 만들어내는 인해 가지고 그런 갈등이나 경계를 짓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뭐지? 들더라고요. 네. 자연에 대입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좋은 책들을 통해서 사유의 폭이 넓어지고 틀이 깨지고 경계가 깨지는 경험들을 바라기에 무경계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계속 생각하시다 보면 아유 그 뭐 싫어하고 깨지 이런 날이 옵니다. 손주원 선생님. 네, 괜찮습니다. 그 뭐 싫어하고 뭐 인간 다 소중하지 뭐 인간 인류애로 슈퍼에고 말고 인류에 접근해서 생각하시면 또 못 깰 일도 없고 해냅니다. 그렇게 우리 내가 되는 길로 또 한 걸음 또 가봅시다. 또 다음 주 화요일에도 또 3, 4 차트 할게요. 3, 4 차트. 3, 4, 5? 5까지 읽어 놓으세요, 일단. 5까지 읽어 놓으세요. 자, 다음 주에 봅시다. 빠이빠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방인 그거 설명 됐죠, 선생님? 네. 예, 예, 네. 속 감사합니다. 시원하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나가겠습니다. 예.